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이 3일절이어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왠지 금요일 같은 좀 그런 기분과 의미를 가진 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2월달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2월 29일이죠. 이거 만나보기 힘든 날인데 오늘 기분 좋게 오늘 증시가 확 올랐습니다. 26.56포인트가 오르면서 코스피가 2030선. 이거 얼마 만에 밟아보는 2030선대 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542포인트로 장을 마치면서 아주 양시장이 탄탄하게 잘 올라줬습니다. 우리 증시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내일 하루 휴일을 좀 마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상당히 다행인 듯합니다. 이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023153-2613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연결 상담 저희가 받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언제든지 마음 편안하게 전화 연결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문자 상담은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 늘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번호로 지금부터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 보내신 9732번님 등 감사드립니다. 2202번님께서도 보내셨네요. 하나하나 저희가 잊지 않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오늘 역시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종목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LS 산전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LNG 산업 호황에 따른 후육간 사업의 재조명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셰일가스와 LNG 사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LS 산전은 LNG 산업 성장이 숨겨진 수혜 업체입니다. LS 산전의 자회사인 LS 메탈의 주력 사업이 대형 후육간인데 LNG를 전방으로 하여 액화 플랜트, 선박, 기지 등의 배관 라인에 쓰입니다. 실제로 수주와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후육간 매출은 사업 첫 해인 2010년 250억 원에서 지난해 97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4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LS메탈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대형 후육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101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5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으로 바뀌고 있는 데에는 중국 정부의 의욕적인 가스 사용 정책과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전망, 그리고 셰일가스 등 비재래 가스 생산 증가, 그리고 원유 대비 낮은 가스 가격 전망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1차 에너지원 가운데 천연가스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석탄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특히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비재래 가스가 성장을 주도해 2035년에 24%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역 간 가스 거래가 급증할 것이고 장거리 수송에는 LNG 방식이 채택될 것입니다. LNG 액화 플랜트, 선박, 저장 기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이 LS 산전의 대형 후육한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는 8조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LS 산전은 신규로 대형 후육관과 초고압 변압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산 공장을 건설했고 2010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후육관의 생산 능력은 1만 5천 톤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LNG 산업 발전과 더불어 액화 플랜트뿐만 아니라 저장 기지와 운송 수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이 우호적입니다. 국내에서 LNG용 후육관 업체는 동사가 유일한 만큼 특히 조선 강국으로서 LNG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GS의 레포트입니다. 고도화 투자에 이어 장기 성장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2004년 GS그룹 분리 이후 그룹 핵심 투자 사업으로 중점을 두었던 자회사 GX칼텍스의 3차례에 걸쳐 6조 원가량의 투자가 집행된 고도화 설비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GS에너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3월 8일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GS에서 물적 분할된 신설법인 GS에너지의 공식적인 사업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채 발행은 GS그룹 내 에너지 사업을 양수하거나 신규 투자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외부 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약 3조 6천억 원의 자산과 600억 원의 차입금으로 설립된 GS에너지의 자산 대부분이 GS로부터 출자받은 GS칼텍스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GS칼텍스의 고도화 설비 투자, 그리고 GSEPS의 LNG 발전 3호기 건설, GS리테일의 편의점 확장을 통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GX 칼텍스의 고도화 설비는 2012년 연말 완공될 예정으로 완공 이후에는 GX 칼텍스 영업이익이 업황에 따라 최소 2천억 원 내지 5천억 원까지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GX 칼텍스 2011년 연간 영업이익의 10에서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직전 고도화 설비가 완공된 2010년에는 설비 완공 시점 6개월 이전부터 정유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어 2012년 하반기로 갈수록 고도화 설비 투자에 대한 이익 규모 확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이익 규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GS 에너지 설립 이후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장기 성장 엔진의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가는 2012년 예상 EPS 대비 5.1배 수준으로 현저한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주가 수준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판단이어서 GS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포스코 엠텍의 레포트입니다. 필연적 성장 부스터 일단 점화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필연적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제품의 포장 용역과 AI 탈산제 등 부원료를 공급하는 계열사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장기 발전 전략에 있어서 AI 건식 재련을 기반으로 MO, FESI와 같은 제강 부원료 공급, 그리고 도시광산 및 첨단 소재 부문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포스코의 국내외 조강 생산량은 현재 3,700만 톤에서 6천만 톤까지 증가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포스코의 양적 성장에 동반한 매출 증가와 신사업 진출로 2020년까지 매출액 5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신사업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사업군은 기존 철강제 포장 사업, 그리고 AI 탈산제 및 MO 계열, 그리고 신규 비철 합금철 부문, 도시광산 희유금속 클러스터 부문,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 등 4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 가속화로 성장이 본격화됩니다. 주요 사업으로 MO 습식 탈황 사업의 경우 올해 약 40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포스코의 신규 소재 사업 위탁 운영으로 매출이 추가됩니다. 또한 나인디지트, 리코 금속 등 도시광산 사업의 정상화로 인한 2천억 원 이상의 연결 매출을 감안하면 올해는 분명히 성장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신규 사업들이 한 단계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2013년 개별 기준 EPS 전망치는 5,346억 원, 신규 매출이 본격화되는 2014년 추정 EPS는 7,231억 원으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34%의 이익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사 주가 수준은 2013년, 2014년 추정치 기준으로 각각 퍼 14배, 10.5배 수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매력이 부각됩니다. 오는 5월 14일 액면 분할 이후 주식수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또한 해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대증권에서는 포스코 엠텍에 대해 적정 주가 9만 5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동공 대리와 함께 LS산전, GS, 포스코, 엠텍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모두 그냥 탄탄한 종목들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 그리고 양순모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궁금하신 종목 이름부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유성 TNS. 네, 유성 TNS. 예, 가격과 비중은요? 7,500원에 네, 20%. 7,500원에 20%. 네, 저희 전문가님께 오늘 최병권 전문위원께서 답을 드릴 텐데요. 자, 궁금하신 점을 좀 여쭤봐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텐데요. 어떤 걸까요? 아니, 제가 사고 난부터 네, 계속 빠졌거든, 오늘까지에. 네, 옆에 그 TV를 좀 켜놓으셨군요, 소리를. 예. 이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예 소리가 안 근데 나게. 저 잘 안 그래요?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잘 안 들리거든요, 선생님.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지, 과연 언제쯤 오를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한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테레비를 이걸 끌까요? 전화기를 끊을까요? 아니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요.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잘 예. 들리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예. 잘 좀 해주이소요. 예, 저희가 천천히 좀 크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천천히 크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성 TN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투자자께서 사실 때 너무 높은 가격을 사버리신 게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거쳤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한참 올라갈 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은 단기간에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상태였고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더 낮은 지점을 노리시다든가 아니면 7,500원에 샀을 때도 반등 자체가 시원찮게 나온다면은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밑에서 새로운 매수를 노리는 전략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미 충분히 내려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전을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7,500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대인 6,100원, 200원 선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다면 수익 구조를 쉽게 만들으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또 내리게 돼 있고 내리면은 또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강한 반전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매수가 들어와서 추가로 상승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대응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을 추가로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7,000원의 저항을 보셔야 됩니다. 7,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더 넘어가지를 못하는 형태가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더 넘어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서 한 8,000원까지 흐름을 보시는 게 맞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주가 상승을 한번 보시고 또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주가 모습을 보시고 더 들고 갈 건지 아니면 팔아버릴 것인지를 결정짓는 그런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32,500원에 20%를 사셨는데요. 양순모 전문가님께 듣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테라세미콘은 최근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우선 최근 들어서 뭐 아이패드 3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요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찾기가 좀 급급한 모습입니다. 근데 테라세미콘에 이제 그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산화물 반도체, LCD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좀 그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오늘 좀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성장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구조적인 성장 재무 구조를 일단 다시 그 꾸준히 다져놓은 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일단은 계속 우위적인 그 상승 쪽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요. 우선은 차트가 좀 일단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다시 대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한 31,000원에 대한 이런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일단 한번 좀 보유에 대한 좀 관점을 잡아드리겠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동사의 그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패드 그게 이제 출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보유를 해보시라는 그런 의견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요 한 37,500원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37,500원 사신 가격에서 한 5,000원 정도의 수익권을 노려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락앤락인데요. 37,000원에 50%입니다. 자,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진행 자체는 더 이상은 약세를 안 탈 만한 위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아무래도 추세를 보시는 게 좀 좋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원래 예전에 저점을 찍었던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내리막을 타면서 대체적으로 역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 자체가. 그러면 결국 약세 흐름을 좀 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반전 포인트를 잡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바닥을 여러 번 다진 다음에 올라오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단기 정도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노리시려면은 바닥이 많이 다져진 다음에 점차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사항은 없을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반등 시에 32,500원에서 33,000원권 정도에서 짧게 단기로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한섬입니다. 한섬, 예, 한섬 가격과 비중은요? 예, 34,000원에 30%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손절가와 장기 목표가 좀 부탁드리고. 여보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실적이 그 양호하고 또 뭐 현대 홈쇼핑에서 인수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매수를 했는데 예, 계속 내리거든요. 예, 그럼 왜 계속 내리는지 그 이유하고 이게 내림세가 언제쯤 좀 멈추고 다시 상승세를 돌아설 수 있을런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시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기업이 약간의 그 오너십에 좀 변동이 생긴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그 변동에 대한 그 기대가 좀 사그라들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좀 조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자 그럼 우리 양순모 전문가께서 이 한섬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게 좀 움직여 줄런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줄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너십 변동이 있으면서 보유 자산에 있어서 약간의 좀 변동도 함께 따랐던 거니까 그것도 반영되는 것 같긴 하고요. 자, 양순모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네, 우선 그 한섬은 그 패션 이류를 그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성도 상당히 괜찮고 또 영업적인 이익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양호한 그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만 보더라도 그 기존에 있던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는 이런 상승 기조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추세는 상승 쪽인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좀 매수가 대비로 좀 너무 고점들에서 좀 바짝 좀 따라붙으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그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한데요. 하지만 저는 보유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섬이 이번에 그 현대 홈쇼핑에 인수가 되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에 그 편입이 되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한섬은 그 수입 브랜드와 또 아이템 이런 선택에서도 그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통망이 많이 그 부재가 됐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 성장을 하지 못했던 업종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과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이런 프리미엄에 대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유통망이 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서 이제 이 패션 쪽은 일단 유통 분야만 일단은 뚫리면은 성장률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 이런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인수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런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잡아드리겠고. 자,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만을 이렇게 이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저는 이게 당분간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저는 좀 보유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접근으로 오히려 본다면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 그 앞으로에 대한 이런 성장성과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그 증가될 이런 그 영업적인 매출 그리고 이게 성장 동력을 본다면 저는 목표 주가는 38,000원까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제가 38,000원 수준으로 제가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이 38,000원까지 좀 밴드권을 좀 넓게 보시면서 목표가 한 38,000원까지 보시는 것으로 상담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섬 아직까지 뭐 보유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영업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입니다. 4,200원에 20%입니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조정을 거쳤었죠.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조정을 찍고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1월 달하고 2월 달 사이에 사실은 주가가 거의 4,100원 선이나 4,000원 선 근처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뭐 수급만 좀 더 유입되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매수가가 별로 크게 불리한 위치가 아니시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수익 개념으로 추가 수익을 노리시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한 번쯤은 강한 돌파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항 라인은 4,500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주춤주춤 할 수 있으니까 요쯤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전 고점인 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높여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테크윈입니다. 57,000원에 20%요. 자, 우선 삼성테크인 일단 좀 57,0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상당폭 그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해서 좀 일단은 먼저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좀 보유할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요즘 주가 그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을 본다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박스 구간대를 이렇게 그리다가 주가가 이제 같이 이제 레벨업이 되는 이런 국면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저항이 걸렸던 이런 자리들, 결국에는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이제 다시 지지가 되면서 그 매물을 다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지금은 만들어낸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비탄력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뭐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도 있고 혹은 또 내동 매매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잘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는 한 78,000원 이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거래량들이 많이 터트려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 투자들이 조금씩 입질 매매를 하는 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추세대 그리고 레벨업이 됐던 요 자리 현재 있는 구간대에서 수급만 조금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목표가까지는 빠른 속도로 이제 좀 탄력이 붙어서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 21선 좀 대응 쪽으로 일단 좀 방향성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한번 좀 보유 쪽으로 이견을 잡아드리겠고 한 6만 원 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좀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한번 계속 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종목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요? 저기요,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 굵직한 종목이네요. 가격과 비중은요? 그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예, 48만 원 주고 샀거든요, 옛날에. 48만 원. 예, 낮진 예. 않네요, 가격이. 예. 네, 20%. 20%. 예.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지금 괜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봐야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어. 예.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목표가까지 간다거나. 예. 뭐 시장이 좋다 해도 뭐 34만 원 정도나 가다 빠져보고 33만 원 갔다 빠져보고 하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될까 지금 그래서요. 매수가를 좀 낮춘다. 예. 근데 이제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정도까지 올라와 주는 것도 함께 따라줘야 되는데 그 뭐 앞으로 좀 주가가 이렇게 좀 그 이상으로 이게 올라와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은 확실히 갖고 계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죠 지금 아직은. 없는데 왜 더 사시는 거예요? 아니야. 48만 원에 옛날에 사놨는데 네. 자꾸 지금 좋다고 조금 올라가다 33만 원 많이 해봐야만 33만 원 하다가 또 빠져보고 하니까 네. 그 나한테 종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표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밑에서 뭐 다시 조금 더 물타기를 해서 좀 비중을 늘리더라도 목표가를 좀 낮출까? 예. 그 생각에서 지금 한번 물어봐요. 그렇군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예. 근데 혹시 그런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갖고 계십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CJ 오쇼핑도 올라가다 내려오고.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타기를 해가지고 한 종목에 대해서 가격도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한번 버텨보고
정말 잘 달릴 것 같은 똘똘한 녀석을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돈을 차라리 넣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고 여기서 좀 손실 나는 거를 네, 서로 이렇게 그 좀 말씀도 메꾸는 방법이 좋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이네요. 이렇게 좋은 말을 제가 했을까요? 네. 어지간히 제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오늘 밥을 잘못 먹었나 봅니다. 예. 또 자, 그러면 우리 그 최병원 전문가님께서 네. 전문위원님께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유효한 전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뭐 드린 그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의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나을런지 전문위원이시니까 보다 더 최고의 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네, 들어보시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예. 지금 요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어봐요. 48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데 이거 지금 목표가가 지금 현재에서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갈 건가 네.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30만 원대에서 올라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 바닥에서 일단 탈피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자 오늘 최병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다시 떨어질란가. 그런 것도 예,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 잘 되겠죠 떨어졌으면 뭐. 좋겠어요. 예, 잘 될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다 맞는 전략입니다. 제 판단에는 두 가지 다 맞는 전략이고 어떤 전략을 쓰시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됐고요. 지금 48만 원 말씀하셨는데 매수가 48만 원은 그때 한참 내리막을 탈 수 있는 시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리막을 타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매도를 못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거고요. 지금 하고는 또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선택하신다면은 거기서 또 좋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질문하신 거는 추가를 한번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좀 더 현실성 있는 목표가를 노려볼까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추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흐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진행인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를 하시더라도 기왕이면은 하루 이틀 내라도 주가가 좀 더 쌀 때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어제 5%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아까도 30만 원 아래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매수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주가가 또 며칠 기다린다든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고요. 추가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대 초반 정도를 보십시오. 30만 원대나 31만 원대 요 사이 정도를 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추가에 성공하시고 주가가 다시 오를 때는 제 판단에는 37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를 우선 목표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 잘 타면 40만 원까지 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48만 원은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예측하기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도 목표가를 세우시고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신 가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바라보기가 좀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 점을 반드시 저변에 까시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K맥을 보겠습니다. K맥 28,000원에 20%입니다. 네, K맥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장된 지 한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네요. 우선은 그 주가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박스권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자리를 건드리면은 다시 저가 하단 박스권 자리에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또 거기서 얻어맞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에 내려가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그 신규 상장주에는 잘 안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상장주에도 일단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좀 워낙에 새로 신규 상장된 것 치고는 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런 좀 일단은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28,800원이신데요. 그 이상은 일단 올라온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K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아몰레드와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시장이 또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얘네들도 매출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그 회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월봉에 대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월봉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일단은 상장되었을 때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지만요. 이제 그 12월 달, 작년 12월 달을 이제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지금 얘가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 움직임을 보시면요. 한 19,000원 기준으로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뭐냐면요.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계속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라고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주가는 추가 하락은 일단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리는 그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17,500원 기준 이하로는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가능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 한번 밀려서 17,500원에 난 매수를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8,000원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물량들을 좀 청산을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4,000원까지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한번 박스권 저점 매수를 한번 잘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115,000원에 10%를 사셨는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것 같으면은 지금 정도 타이밍이 괜찮습니다. 오늘 그동안 계속 조정받다가 오늘 강하게 한번 반전 포인트 잡고 올라왔는데요. 현재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라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내려올 때 주식을 추가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사실은 막 내려올 때는 언제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 기왕이면 내려온 이후에 반전 포인트 잡을 때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삼성전기의 경우에 내일 주가가 아주 약세를 타지 않는 경우라면은 추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현재로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장의 특성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 않고 종목들이 좀 답답하지만 꾸준히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연결되는지 아마 오늘 전화 연결은 이분이 끝일 것 같은데요. 문자 상담은 계속 진행을 하니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요즘 뭐 주식 투자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2030선대도 그냥 확 밟았는데. 좀 잘 되고 있어요. 아, 잘 되고 있어요? 제 마음이 네. 아주 편안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쭤보실 종목도 그 잘 되고 있는데 좀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종목일까요? 나름 기여하는 것 같은데요. 아, 나름? 네. 예.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네. GS건설이고요. GS건설. 좀 건설업종 참 괜찮죠? 예, 그래서 93,000원대에 30%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네, 근데 2월 들어서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자꾸 매도를 하고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봐야 되는지 대림산업하고도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예. 자, 이 뭐 기세 좋게 한 11만 원대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는 듯 하더니 좀 단기간에 좀 급격한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예. GS건설을 그 매수한 그 좋은 뭐 이런 점이란 좋다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니, 건설주를 하나는 갑자기 매수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대림하고 GS건설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GS건설 했어요. 예. 제가 GS그룹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럼 뭐 이렇게 뭐 물건 살 일 있어도 꼭 그 GS 관련돼서만 이렇게 사고 그러십니까? 편의점도 네, GS, 모두 맞습니다. GS하고 LG그룹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GS건설에 지은 아파트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네, 예전에 이영희 씨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짱입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우리 GS 건설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데, 자, 네. 좀 더 수익 극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GS 건설, 뭐 건설업체 중에 현금을 가장 많이 뭐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꼽히기 때문에 워낙 탄탄합니다. 자, 과연 GS 건설이 양순모 전문가께서 과연 뭐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 수 거래일 동안 좀 계속 팔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네. 어제도 뭐 외국인이 한 11만 주 이상 팔았는데, 네.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양순모 전문가님 의견 잘 들어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이 둘 중에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거 하나를 고르느니, 저 같으면 그냥 반반씩 두 개를 다 사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래도 포트폴리오상에 두 개를 건설주를 잡기에는 좀 그래서요. 네,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업종에 들어가는 돈은. 그러네요. 네, 똑같은 비중을 반반씩 나눠서 GS 반, 대림 반 이렇게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양순모 전문가님께 잘 들어보시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저희 센투자 플러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뭐 매수가도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또 투자도 잘 된다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우선은 그 93,000원 기준으로 이게 어제 잡은 건지 혹은 아니면 이전부터 좀 여유 있게 좀 들고 오신 건지에 대해서 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고가과 한 11만 원 주가 이제 그 흐름이 가다가 다시 한번 주가 다시 대밀리는 그런 이제 움직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최근 들어서 건설 업종이 가는 종목은 또 가고 또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또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GS건설은 지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반등 국면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지수가 오늘 뭐 2030포인트 찍고 계속해서 뭐 해외 이제 뭐 유럽판 이제 그 악재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우선 GS건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경쟁 회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GS건설과 저도 대림건설을 뭐 대림산업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대림산업을 좀 먼저 골랐겠지만, 우선 GS건설도 그래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수한 쪽에 일단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택에 대한 이런 그 리스크에 대한 이런 축소 부분과 또 내실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년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상당히 좋지는 못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업 기조에 대한 방향성이 내실 다지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에 대한 이 전략으로 바뀐다면은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이 따라오면서 기업을 좀 더 이윤이 많이 남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에 대한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도 정부에서도 공공 지출에 대한 이런 확대가 이제 좀 늘릴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도 건설 투자에 대한 회복 속도가 또 빨라질 것이다에 대한 이런 또 수혜주로도 일단은 뭐 건설주도 저도 관심 있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일 지수가 그 우상향이 되어서 움직여진다면은 건설업종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업종 잘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 IT 업종과 뭐 운수장비 업종들이 움직였다라면은 이번 2012년도에 다시 상반기에 지수가 정말 상방향으로 올라간다면은 IT 업종 와 그리고 저는 건설업종이 아마 대표주로 한번 지수를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전 직전 고점 한 11만 원 구간대를 아직 넘어가는 모습이 좀 아직 덜인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11만 원에 대한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아직 소화를 시키지 못한 이런 모습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11만 원 구간대를 일단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단기 목표가는 일단 11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한 96,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96,000원을 이탈을 한다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오히려 더 다시 매수가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사겠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 한 11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추후에는 또 다시 저희 그 샘플 투자 플러스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또 추가적인 목표가 한번 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OCI를 보겠습니다. 27만 원에 20%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32만 원 근처까지 한번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큰 폭의 하락만 더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중기적으로 잡고 다시 도울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승세를 타기까지는 지금 현재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어제 정도에서 양봉으로서 마감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든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무너뜨리면은 종목의 탄력이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자체도 꽤 강하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는 형태의 상승이 나와서 28만 원권을 가든 30만 원권을 가든 어쨌든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다시 진입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다음 주나 요번 주 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요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가 아마 이 종목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빨리 움직여 준다면은 주가의 진행은 상당히 순조롭게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주가가 뭐 큰 하락을 더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께서는 매수가가 27만 원 정도시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자리고요. 충분히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지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여유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여쭤보신 분 계셨는데요. 이번엔 삼성중공업입니다. 4만 1,000원에 20%입니다. 네, 사실 요즘 들어서 그 조선주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그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는 그 대우조선의 양을 이제 며칠 전에 추천드린 다음에 뭐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선업종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하나를 더 붙들고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유럽에 대한 이런 금융권에 대한 이제 위험적인 리스크가 좀 축소됐기 때문에 이제 수주 취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됐고 또 고유가에 대한 이런 시대로 인해 가지고 해양 플랫폼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런 발주량이 견고해질 것으로 저는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삼성중공업은 좀 매수가가 좀 4만 1,000원이신데 좀 너무 좀 급하게 좀 따라잡으신 건 아닌가라는 이런 그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조선 업종들 또 기관 투자들이 또 삼성중공업에 또 많은 그 투자들을 투자 자금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4만 1,000원에 대한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오버된 그 가격 구간에 좀 잡았다라는 이런 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얘가 계속적으로 이제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한 4만 4천 원 정도 구간대에 왔을 때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또 조정이 왔을 때 물량을 다시 잡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뭐 중기적 나는 그래도 뭐 조정을 뭐 무시하겠다.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 목표가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주가의 목표는 저는 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4만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지금 과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도 감안을 해서 좀 접근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 엔진입니다. 18,200원에 사셨는데 매도 시점을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가 낮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최대한 저가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자, 우선은 일단 전 고점 저항 라인인 25,500원에서 21,000원 정도 사이가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 지으시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거기가 돌파가 나오면은 22,000원대에서 22,500원 사이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적당합니다. 최근에 그 조선주나 그다음에 그 조선 관련 기자재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너무 좀 그 해양 플랜트라든지 또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매기가 몰리는 듯해서 종목 간의 차별화가 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선주라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TX 엔진도 아직까지는 진행이 좋습니다만은요. 앞으로의 흐름이 뭐 계속 돌파가 못 나온다면은 흐름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단기 고점 저항 라인을 넘는지 못 넘는지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짧게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 해요. 저항 라인은 25,500원에서 21,000원이고요. 거기를 넘어설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2,500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제일모직입니다. 97,000원에 10%입니다. 자, 지금 제일모직을 그 97,000원 요 구간대 이제 들어가셨다라면은 좀 저는 좀 반등 구간대를 좀 확인하고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좀 어떠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 매수 단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이 되어졌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요.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고 혹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주가 그 밸류에이션 대비로 고평가되어 있느냐, 또 고평가되어지지도 않고 또 저평가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프리미엄이라는 그 자체가 붙을 수도 있는 자리고 또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의 움직임,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요 구간대를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거나 좀 손절 쪽으로 일단은 방향성을 좀 잡는 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9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4,0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보유에 대한 일단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제가 한 10만 한 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0만 5,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한번 보시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 종목이 될 것 같네요. KT 애물단지라고 하시면서 42,000원에 40% 사셨다는데 매도가 잡아달랐습니다. 예, 애물단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 자체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미련 때문에 못 파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는 편이 지금은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을 듯 합니다. 한 34,000원권 정도 올라오면은요. 거기서 과감하게 축소시키거나 매도하시고 좀 더 강한 종목을 갈아타시기를 꼭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장점이 이 종목에 지금 있는 것인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최병권 전문위원과 양순모 전문가께서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아주 그냥 산뜻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자, 저희 미처 못 보신 놓친 방송 다시 보기는 물론 가능하고요. 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 또 여러분께서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게끔 저희가 편안하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많이들 들러서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2월의 마지막 날 순서는 마치고요. 내일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공휴일의 의미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